오늘은 여태우에 이어 또 다른 중국 악령 측천무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측천무우는 30살의 황후가 된 후 50여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녀는 과연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측천무우의 본명은 무조입니다. 당태종은 예쁘다고 소문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지만 무조는 121명의 후궁들 중 한 명에 불과했고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당시 당태종이 아끼던 말이 있었는데 성질이 난폭하여 아무도 그 말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철퇴로 내려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빗으로 목을 베겠습니다. 이때 무조는 14살이었습니다. 이런 대담하고 터프한 성격을 가진 무조의 성격에 당태종은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는 조용히 학문을 익히고 당태종 주변에서 정치적 감각을 기르며 궁중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태종은 병에 걸렸고 그녀는 당태종의 병간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4살 연하의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바로 당태종의 아들이자 태자인 이치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태자가 사랑이라뇨.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어요. 649년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 이치는 황위에 올라 당고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죽으면 자식을 낳지 못한 후궁들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조도 비구니가 되었고 언젠가 고종이 자신을 불러주리라 믿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고종이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 절을 찾았고 무조와 재회하게 됩니다. 둘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고 결국 무조는 아들까지 낳게 되었죠. 한편 고종은 부인인 왕왕후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후궁 소숙비가 틈만 나면 고종에게 왕왕후의 험담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왕후가 깨를 하나 내었습니다. 무조를 궁으로 불러들이면 고종의 사랑을 두고 소숙비와 무조는 다투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타 자신이 고종의 사랑을 차지하겠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고종에게 무조를 데려오자고 권했고 고종도 이때다 싶어 무조를 얼른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궁으로 온 무조는 왕왕후의 비위를 맞추며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둘은 힘을 합쳐 소숙비를 완전 찬밥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조의 지위는 수직 상승하여 정입품까지 올라갔어요. 또한 무조의 정치적 감각은 고종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의 진짜 목표는 황후가 되는 것이었죠.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가 딸을 낳자 황후가 찾아와 아이를 보고 갔는데 황후가 나간 직후 무조는 어린 딸을 질식시켜 죽였다. 이때 마침 고종이 아기를 보러 오자 무조는 웃으며 황제를 맞이한 후에 아기의 이불을 들추었다. 그리고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울면서 황제에게 황후의 죄를 말하였다. 분노한 고종은 왕왕후와 소숙비가 함께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누명까지 씌워 별궁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라이벌들을 제거한 무조는 드디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후가 된 측천무우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숙비와 왕왕후에게 분장 100대를 때려 피범벅으로 만든 뒤 손과 발을 자른 후 술독에 담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다 술독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때 소숙비는 죽어가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조 너는 쥐로 태어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물어 죽여주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측천무우는 궁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측천무우의 두 번째 목표는 태자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었던 태자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 폐위시킨 후 자신이 낳은 4살짜리 첫째 아들을 태자 자리에 앉혔죠. 이후 고종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자 모든 권한은 측천무우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자가 된 첫째 아들은 별궁에서 갇혀 지내는 소숙비의 딸을 불쌍히 여겨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심기불편해진 측천무우는 결국 태자를 독살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음 태자가 되었지만 능력과 성품이 좋아 신하들에게 신임을 받자 측정무우는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까봐 또 폐위시켜버립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셋째 아들은 황제인 중종이 됩니다. 중종은 스스로 당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기에 측정무우의 권력을 줄이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측정무우는 중종이 황제가 된 지 단 2달 만에 저 멀리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황제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궁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대팔을 싹 다 숙청한 측정무우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이후 어머니를 두려워한 황제는 스스로 황제 자리를 측정무우에게 넘겼고 이렇게 최초의 여왕제가 탄생하게 되었죠. 705년 측정무우는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묘비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8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죠. 실제 측정무우의 무덤 비석에는 아무런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장 스토리의 주인공이 통치하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측정무우는 밖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혔고 안으로는 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도 줄여주는 등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답니다. 여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중국 여왕제 측정무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